지루증에 대해서 원인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보고 교과서에서 배워도 안타깝게도 명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음경이나 고환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가 아닐까요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추장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루증, 사정을 하는 데까지 너무나 힘들다, 너무 오래 걸리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가 중요합니다. 지루증의 정의는 충분한 성적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극치감, 쌀 것 같은 느낌이 안 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지루증의 정확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성적 자극이 정말 충분해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 자극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못 사겠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루증보다는 오히려 성감, 불능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지루증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남성 질환 중에 1등은 조루 증상이고요. 2등이 발기불런, 발기부전이라고 하죠. 지루증은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정말 말 못할 고통과 고민이 많은 질환이긴 합니다. 지루증에 대해서 원인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논문을 찾아보고 교과서에서 배워도 안타깝게도 명확한 원인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비뇨기과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은 SSRI 제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음경 진동 자극이라고 해서 성감을 자극시킨다 하는데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음경이나 고환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가 아닐까요 싶어요.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할 때도 정말 그 음경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귀두나 이런 기둥 아니면 고환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쳐다봐야 되냐? 이거는 신경을 봐야 됩니다. 신경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그 귀두의 감각을 담당하는 극치감을 느끼게 해주는 회음신경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치료한 목적으로 삼은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해석하고 반응을 나타내는 신경을 말합니다. 신호가 우리 몸으로 깊숙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성적 자극이 있긴 하지만 몸 쪽까지 반응을 일으킬 만큼 내부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루 증상과 플러스 발기력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내가 정신적인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는 쪽이 대부분 자율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혼자 할 땐 정말 잘 되고 잘 느끼고 잘 사정이 되는데 이상하게 관계를 가질 때만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자율신경의 문제로 보는 게 훨씬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회음신경의 문제입니다. 남자가 성관계를 할 때 그때 느끼는 그 극치감, 거기를 담당을 하는 신경이에요. 회음신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뭘 해도 극치감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자율신경과 다르게 내가 혼자 할 때 아니면 정말 성관계를 할 때 모두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회음신경은 자율신경의 문제와 조금 구별할 수 있는 게 발기는 잘 됩니다. 성적 자극은 잘 받아들이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율신경 문제 하나만 있는 사람, 회음신경 문제 하나만 있는 사람, 이 케이스가 가장 좀 치료할 때 잘 되고 효과도 좋은데 이게 겹쳐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검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자율신경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 그쪽을 먼저 치료하고요. 회음신경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쪽 먼저 치료하면서 점차 치료 영역을 넓혀가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상당히 권장드리는 편인데 원래 자율신경 검사는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보면 검사 비용 자체는 1,600원, 1,700원 밖에 안 나옵니다. 굳이 비싼 데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건강보험 되는 데를 찾으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회음신경 문제도 초음파를 통해서 반드시 회음신경 문제를 명확히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대략 몇 분 정도가 지나야 지루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분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내가 사정감, 쌀 것 같은 느낌을 느끼냐 안 느끼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사정감을 느끼고 사정을 했을 때
만족감, 쾌락감을 잘 느끼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지루의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음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회음신경은 생소한 신경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좀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회음신경은 분포하는 부위가 상당히 다른 신경에 비해서 좀 지엽적이고 표면에 있거든요. 약물 치료나 약침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자율신경은 어디 있냐 하면은 이 척추 깊숙이 위치하거든요. 다 있어요. 머리 끝부터 꼬리뼈 끝까지 다 있어서 이거를 해당하는 증상에 따른 분절마다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하다 보면 다른 증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복합적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가 공존하는 경우는 자율신경을 먼저 치료하는 거를 권장드리긴 합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조루가 더 힘들까요? 지루가 더 힘들까요? 성관계라는 거를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대방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루는 몇 번 더 하면 되긴 해요. 제가 하는 치료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좀 있는 편인데 지루는 상대방이 성교통을 느껴버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어요. 상당히 아프거든요. 남자는 정말 중하다 해도 모릅니다. 저는 지루가 조금 더 유병률은 낮지만 좀 더 빠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증 생각보다 깊은 데 원인이 많거든요. 이거를 전인적으로 보는 병원에서 잘 치료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검사 빨리 받으셔서 모두가 행복한 성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